안녕하세요.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올라갔다가 하루는 떨어졌다가 그만큼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쯤 되면 반등도 나와야 될 텐데요. 올라갈 만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주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견해를 이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매크로와 상관없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믿으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일까요? 현재 국제 정세는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 원래 이거 무역할 때 달러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랑 브라질이 달러가 아니라 자국 통화로 거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미국에게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사우디 연합이 그야말로 반미 연합, 바이든을 왕따시키고 우리들끼리 한번 패권을 노려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지금 루시드의 오너 빈 살만이 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루시드라는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오히려 중국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포착을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유념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빈 살마니 형은 많은 돈을 중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진핑이랑 베풀어 먹었습니다. 현재 시진핑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지금 빈 살만 러시아 등을 통해서 연합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확실하게 미국은 스트롱 아메리카보다는 약간 딸을 당한 듯한,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미국이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과연 시진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제끼고 차이나 넘버원을 원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뜻대로 될 것인지, 그렇다면 시진핑은 사우디와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지금 미국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국은 이 스탠스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조금 더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정말로 엄청나게도 미친 듯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들어가면 피터 롤린슨의 욕밖에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루시드에 대한 욕이 많은 것일까요? 그만큼 기대감 역시나 엄청나게 컸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루시드를 좋아했던 주주 여러분들도 욕을 하고 있고, 루시드를 원래 안 좋아했던 분들은 더욱더 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루시드, 이 시련, 이 최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리 블랙 할아버지가 선봉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시드 공매도라고 대놓고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25불 때부터 꾸준하게 루시드를 공매도하고 있다. 이 기업은 공매도를 쳐야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세그먼트가 잘못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루시드의 세그먼트가 고급 세단, 럭셔리 세단이 아닙니까? 루시드의 경영진에서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고급 세단이라서 세단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게리 블랙 할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이는 것은 세단이 아니다. SUV, 픽업, 여기서 엄청난 성장성이 보이는데 왜 세그먼트를 고급 세단으로 갔느냐?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매도를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량이 루시드의 첫 번째 모델 루시드 에어 고급 세단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어쨌든 루시드는 이 차량을 통해서 기술적인 우위성은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는가? 지금 루시드가 영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모델이 루시드 에어가 아니라 그래비티였다면, 조금 더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SUV로 진출을 했다라면 아무래도 수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했을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루시드가 이만큼 유명세를 펼치기에는 그래비티가 조금 모자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게리 블랙은 2024년 1분기에 루시드의 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결국 최대의 리스크를 현재 돈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루시드의 오너가 빈 살만이 형이니 만큼 이 부분만큼은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루시드 5달러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루시드 베어 이슈로 가장 유명한 것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모건 스탠리조차도 루시드의 기술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워낙 뛰어나다. 다만 지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루시드가 인원을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비용을 축소를 할 수가 있다. 호재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이 부분은 루시드의 경영진이 잘했다라고 봅니다. 현재 빈 살만이 형이 확실하게 노선을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한 만큼 그만큼의 이익이 루시드에게도 돌아와야겠죠. 도대체 언제 중국 진출이 나올 것인지 루시드 에어 스텔스 룩 저는 중국에서 반드시 먹힐 거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진출을 해야 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싸형께서는 네옴시티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형 말고도 루시드 강성 주주 여러분들도 네옴시티 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올해만 본다라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루시드의 펀더멘탈을 본다라면 결국 전기차 이것을 얼마나 팔 수가 있느냐, 시장에서 먹힐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전기차 딜리버리가 잘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퓨어 제품이 조금씩 딜리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퓨어 제품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모델이 될지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재 루시드의 경영진은 그래비티 출시를 조금 더 앞당기는 전략을 취해야 될지 결국 루시드에게 돈을 벌어다 줄 모델은 그래비티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비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루시드의 경영진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를 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인데요. 이 최대 위기 피터 형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극복만 해낸다라면 결국 이 극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딜리버리 초과 달성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비티가 빨리 나오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중국 진출이 빨리 들어가던가 무언가 확실한 결정이 나올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패러데이 퓨처가 마침내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이거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 생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패러데이 퓨처 결국 펀딩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고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잘 먹히면 큰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아메리칸 형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안 산다.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가 조금 더 싼 편인데요. 돈을 더 내더라도 중국 전기차를 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내수 시장용으로 머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기차도 안 먹히는데 베트남 전기차라고 먹힐까요? 빔페스트. 아마 내수 시장용으로 그렇게 브랜드가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초과할 것 같은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대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이 리비안의 1분기가 대박이 날 거라고 말하는데요. 1분기 대박이 날 거라는 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재 전기차 주식이 올라가려면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딜리버리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리비아는 올해 생산 가이던스 5만 대를 내놨는데요. 월가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5만 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최소 6만에서 6만 5천 대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불리시하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이 생산 속도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 1분기 실적은 대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박살을 내면서 끊임없이 생산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리비안 아마존 이 딜리버리 밴 이거 깨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 지금 리비안이 원해서 깨는 겁니다. 리비안이 다른 기업들한테도 상용차를 팔고 싶어서 리비안이 원해서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벤츠는 계속해서 협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모든 포커스는 현재 생산 대수, 조지아 공장 착공 이거 두 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경영진이 탁월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이 월가의 예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되도록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리비안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순수 전기차 기업들이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연기관차들이 현재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이러한 OTA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 않나요? 확실하게 리비안 R1T, R1S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생산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라는 것이고 테슬라가 생산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타자로 리비안이 생산 속도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R1S를 꼭 타보고 싶긴 한데 R1S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아시아 시장에서 먹힌다라면 R1S를 통해서 정말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R1T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북미 시장 한정입니다. 이 픽업 트럭이 아시아 시장에서 거의 잘 안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R1S가 리비안의 메인이 될 것이고 숨겨진 필살기는 EDV 500 여기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키친 옵션이 제거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옵션이 그렇게 인기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랑 X가 중국에서 딜리버리가 시작되었죠. 한국에서도 오더가 이제 들어가고 결국 지금 장세에서 전기차 종목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딜리버리 초과 달성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결국 주식이 잠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식 가격을 올리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생산 대수, 딜리버리 대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미국 증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섹터, 결국 생산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 승자 위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